주비, 미성, 승아, 꽃다입니다. 합체! 안녕하세요. 네, 세 번째 미니 앨범 영포크가 19일 공개되었습니다. 타이틀곡은 만인의 연인이란 곡인데요. 톡톡 튀는 재밌는 가사와 폴카 리듬이 가미된 경쾌하고 발랄한 분위기의 곡입니다. 써니의 만인의 연인,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며 포털 사이트에 머구머구 검색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 광고는 팟캐스트 생선장수 부동산 염장지르기의 진행자 정한영 조합원 제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노무현입니다. 여러분, 그 토건족들이나 일부 지주 세력들을 위한 부동산 투기 정책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노력하는 시민들이 부동산을 고루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민들이 뭉쳐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만신창이 된 이 국토를 살리고 주거 환경을 지켜내는데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필요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 광고는 팟캐스트 생선장수 부동산 염장지르기의 진행자 정한영 조합원 제공이었습니다. 최동석, 유정식의 경영톡. 자, 매주 월요일 여러분을 찾아오는 경영토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예, 참 분위기 못 맞추세요, 이사님. 박수를 크게 치셔야죠. 예. 미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동석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반갑습니다. 동안 잘 지내셨죠? 잘 지냈습니다. 네, 우리 유정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일주일 동안 또 우리 유정식 대표님은 지난번에 얼굴이 수척해져서 오셨는데 오늘은 괜찮으세요? 예, 좀 잠을 못 자긴 했는데, 예, 급한 일이 끝나가지고 좀 나아졌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요. 굉장히 뜨거웠어요, 호응이. 왜요? 야근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아, 아, 예. 그런가요? 제목은 좀 섹시했다고 보이네요. 예, 정말 많은 노동자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그런 제목이었죠. 야근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1시간으로 좀 부족해서 저희가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지난주에 예고를 했어요. 네. 그래서 원고를 좀 보완해서 네. 이제 2편, 속편으로 야근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저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광고 듣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자기, 아이폰 줘봐. 좋은 거 깔아줄게. 어이 김씨, 갤럭시 S 내놔. 이거 내내 켜놓고 다녀봐. 좋아. 국민 TV 라디오 스마트폰 앱을 깔아주세요. 혼자 듣기 아까운 방송 모두에게 골고루 듣게 해주세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나머지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플레이에 접속하셔서 팟빵을 입력하시고 팟빵 앱을 다운받으세요. 국민TV 라디오가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립니다. 어때? 좋지? 이게 진국이요. 친절한 고대리가 모십니다. 국민 대리운전. 국민TV 조합원을 위한 국민 대리운전 1544-9411. 서울 경기 어디서나 친절하게 모십니다. 국민TV 조합원과 함께하는 국민 대리운전 1544-9411.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 TV 라디오 최동석, 유정식의 경영토크에 오셨습니다. 아, 야근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 많은 분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오늘도 열심히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오케이. 예. 예, 저희가 저번에 여러 가지 야근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 일하고, 다른 그 선진국에 비해서 오래 일하고,
그다음에 야근에 의해서 이제 건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더 심화해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면에 대해서 야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결국 이 노동의 어떤 그 의미랄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질적 수준에 대한 이야기죠. 일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어떤 특징, 그것도 굉장히 야근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사님은요?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 이렇게 교과서에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뭐 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은 일하는 방식이 평범한 사람과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일한다는 것을 아르바이트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독일어에서 써서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됐는데 이 단어는 원래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동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의미죠. 아르바이트생들이 그래서 고통스럽군요. 예. 예. 그래서 독일어의 아르바이트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고통스럽다는 의미로서의 일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논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논문 쓰는 건 요새 논문 표절이 많은데 근데 논문 쓰는 거 진짜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스럽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석사학위 논문이다 그러면 디플롬 아르바이트 또는 박사학위 논문이다 그러면 독터 아르바이트 이렇게 얘기하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르바이트가 아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표절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고통 없이 사람들이 논문을 생산해내니까 네. 그거는 뭐 그 아르바이트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복사한 거니까. 네. 그래서 고통을 참으면서 뭐를 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고 오래 갈 수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으려면 그것이 아르바이트가 돼서는 안 됩니다. 뭐가 돼야 되냐면 그 일 자체가 나에게 적합해서 재미있어야 돼요. 재밌고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야죠. 네, 사실은 고통스럽더라도 그 일을 할 때만큼 고통을 잊을 정도로. 그렇죠. 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방송하는 게 고통스러워요. 근데 문희정 아나운서는 방송 나는 이게 아르바이트야. 예. 그런데 문희정 아나운서나 우리 유 대표는 방송을 즐기는 거 같아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이 참 방송을 고통스러워하는 두 남자와 함께 저는 즐기려니까 아주 즐겁고 신나네요. 문희정 아나운서하고 같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 하지. 예, 우리 예. 둘만 이거 한다고 그랬으면 굉장히 썰렁할 것 같아요. 썰렁할 뿐만 아니라 오래 갈 수가 없죠. 예. 네. 그래서 늘 우리 두 남자는 문희정 아나운서에게 고맙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러셔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그럴 겁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라는 생명체는 매우 독특해서 사람마다 다 다른 재능과 취향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것 같지만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음악에, 어떤 사람은 수학에, 어떤 사람은 건축에 재능과 취향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잘 알아야 되고 또 주변 사람들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특히 경영자는 그것을 잘 파악해야죠. 이것을 경영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 시작되는 거고 야근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뽑아놨는데 뭔가 일을 열심히 하도록 가르쳐야 되겠다거나 또는 저 친구는 동기부여를 줘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잘못 뽑은 겁니다. 근데요, 일반적으로 경영자들이요, 리더십은 그 직원을 열심히 일하도록 동기를 잘 부여해주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서 리더십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이사님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다르죠. 말인데.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유능한 사람을 여기서 유능하다는 말은 그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재능이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재능이 있는 사람. 예. 그 일에 재능이 있어서 그 일을 하면 즐거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놔야 되겠죠. 이사님 그럼 저는 제대로 뽑으셨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평소에?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예. 저렇게 또 깔때기 되는 건 또 처음 봤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핵심은 그 사람들을 뽑을 때 그 상사가 뽑아놓고 이래라 저래라 시키어야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잘 뽑아놓으면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 놔둬도 지가 알아서 다 합니다. 뭐 모르는 게 있으면 지가 못 견뎌요.
배워서 물어봐요. 합니다. 물어봐서 해. 네, 빨빨거리고 온 회사를 돌아다녀요. 귀찮게 하면서 네. 막 이렇게 이 사람 가서 물어보고 저 사람 가서 물어보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런 친구들은 뭐 일 열심히 해라, 뭐 인센티브를 더 줄게 해라, 뭐 승진시켜 줄게 해라, 이런 게 안 통해요.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네,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내버려 두면 네.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 피카소, 다니엘 바렌보임, 뭐 제임스 왓슨, 이런 사람들을 한번 봐요. 그 사람들한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동기부여를 누군가 밖에서 불을 지펴줘가지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외적 동기와 그렇죠. 내적 동기의 차이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내적 동기가 어디서 있는지를 잘 보고 그 사람을 채용해서 쓰도록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다르니까 그 다른 특성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 이것을 경영자들이 반드시 갖추어야만 제대로, 그러니까 right people, right place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적시적소에 인재를 배치한다. 적재적소. 아, 적재적소. 예. 아우, 예. 제가 이 부분이 약하네요. 방송은 잘하는데. 네. 적재를 적소에 보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경영자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공부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이제 그 엄마들 때문에 그런데, 이 공부가 노력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아이들이 괴로워지는 거고요. 그러면. 예. 공부도 재능이거든요. 아니 근데요, 많은 어머니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노력하면 되지 않냐고. 세상에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어딨냐고. 특히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우리 애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머리는 굉장히 타고났거든요. 얘가 노력만 조금만 하면 진짜 좋은 성적 나오거든요. 이렇게 다들 그렇게 믿으세요. 생각하고 싶은 거죠. 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뭐 어떤 성과라든지 것이 어떤 재능이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노력이 가해져야 되는 건지, 재능이 없는 분야에 무작정 노력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예, 노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요, 노력하는 것도 재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한다. 쟤는 노력만 하면 될 텐데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네. 노력하는 것도 그가 타고난 재능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재능이 없는 거예요. 아, 노력에 대한 재능이 없다. 네, 그렇죠. 예. 예. 사람들 노력 안 합니다. 그럼 노력하는 재능이 없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이제 그 회사의 CEO분들이 직원들을 애들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뽑아놓고 열심히 가르치고 이제 뭐 이제 좀 조인트도 까고 뭐 야단도 치고 그러면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로 괴로워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야근도 많이 그렇죠. 거기서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게 미국 경영학의 폐해이기도 한데요. 당근과 채찍으로 사람들을 열심히 일하게 동기부여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이거는 대착각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당근과 채찍에 관한 이야기를 미국 경영학의 아주 폐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한번 팟캐스트로 또 이 생방송에서 한번 해볼 텐데요. 그래서 저는 그 기업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를 선발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 협동조합에서 내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인재 선발이거든요. 슬기롭고 현명한 사람이라야 경영자들이 뭐라고 시키지 않아도 그 일이 좋아서 스스로 해내는 특성이 있죠. 네. 저희 그 라디오 팀의 김용민 PD가 제가 봤을 때는 방송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요. 그분은 정말로. 그러니까 혼자 알아서 모든 걸 다 하시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즐기면서 하시거든요. 저쪽에 계시네. 예.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김용민 PD가 사실 방송을 잠깐 떠나 있는 그 기간 동안 사실 김용민 PD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도 많이 하시고 사실 사회적으로 편견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근데 막말. 예. 특히 막말. 근데 김용민 PD가 제 자리 옆에 이렇게 앉아 계신데 항상 볼 때마다 저도 그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나 봐요. 아유, 김용민이가 이제 자기 자리에 앉았네라고 얘기를 하세요. 다들. 근데 제 생각에도 김용민 PD는 방송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특히 이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정말 알맞은 적합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합니다. 정말 네. 재능 있는 분이시죠. 네. 만약에 김용민 PD, 나도 그런 생각을 해요. 김용민 PD 없으면 이 라디오가 안 됩니다. 출발할 수 있었을까? 못합니다. 저는 항상 조마조마합니다. 잡혀갈까봐. 아니 김용민 PD가 가끔 그 얘기를 해요. 뭐라고?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언제 들이닥쳐서 나를 잡아갈지 모른다. 근데 나는 뭐 와서 잡아가려면 잡아가봐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제일 혼자서 떨고 있죠. 김용민 PD가 가고 나면 제가 모든 걸 다 떠안아야 되는데 저는 역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발 안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뽑아달라 이런 얘기를 넌지시도 하는데. 아니 알겠습니다. 근데 뽑으시는데 그냥 뽑으시면 안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일을 즐길 수 있는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이론대로 실천을 해요.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많지 않아 가지고 채용 과정이 굉장히 힘들 텐데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김 PD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 영재성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영재성이라는 거는 영어로 말하면 giftedness인데 기프트를 받은 사람. 천부적으로 선물처럼 받은. 그렇죠. 하늘로부터 그냥 공짜로 선물로 받은 거야. 근데 내가 그걸 원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날 때 그렇게 가지고 태어난 거죠. 자기 안에 있는 거죠. 못 말리는 거예요. 못 말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일에 몰입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아르바이트가 고통스럽다 했잖아요. 그 고통을 고통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일에 몰입해 빠져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죠. 맞죠. 이제 뭔가 몰입한다는 걸 우리가 이제 플로우라고 플로우라고 이제 이야기를 심리학에서는 하죠. 직센비하이 교수가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참 요즘엔 이제 못 하는데 한참 이제 일에 빠졌을 때는 아니 유정식 대표도 뭐 그런 플로우 상태에 여러 번 있지 않고는 컨설팅 회사를 움직인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예. 제가 이제 오늘 책도 가져왔는데 이 책 이거 내가 단은 못 보고 한 반쯤 봤는데 제가 이 책을 쓸 때 플로우 상태에 잠깐 몇 번 정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열심히 쓰다 보니까 제가 한 5시간 정도 계속 앉아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모니터를 이제 보다가 이제 토할 정도로 제가 몰입을 해 있던 거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쓴 책이라면 반드시 좋은 내용을 담고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런가요? 유익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착각하는 CEO 여러분들 꼭 사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엄청 두꺼워요. 좀 두꺼우니까 이 휴가철에 좋습니다. 가서 베개 대용으로 쓰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에 대한 몰입 현상은 우리의 이번 토크의 주제인 야근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영재성이 있다는 말은 어떤 일에 미쳐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친 놈들이에요. 영재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지금 자신이 야근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전혀 개념하지 않아요. 다만 그 일에 몰입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높은 생산성을 구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야근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평가할 수 있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야근을 하게 되면 그냥 둬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 유능한 사람, 우리가 말했을 때 높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과 다른 차원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그 야근이요. 타이에 의해서 억지로 하게 되는 사실 노동자들을 굉장한 고통에 빠뜨리는 야근하고는 굉장히 다른 의미의 야근 이야기예요. 패러다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냐 아니면 몰입이냐 이 두 가지 차이예요. 영재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영재성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IQ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시면 제가 어떻게 하면 자기 자녀들이 영재성이 어느 분야에서 나타나는지를 알려드리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이제 훈련시켜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이거는 상당한 미끼인데요. 조합원 가입을 위한. 아니 제가 평생 그런 일을 해온 사람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기업에서 가르칠 때는 상당히 비싼 프로그램인데
우리 조합원들에게 거의 무료로 공급해. 우리가 영재라고 그러면 이제 그 학교 시험 문제 네. 그런 거 잘 푸는 애들을 영재라고 부르는데 좀 보통 다릅니까? 예, 그렇죠. 수학이나 과학에 예. 특수한 재능을 보이는 아이들. 그 분야에서는 영재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교육이 완전히 잘못돼 가지고 어떤 짓을 하냐면 그 수학 문제를 미리 달달달달 외우거나 풀게 해가지고 그 수학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술적으로 발전을 시켜주는 예. 거죠. 점수는 높아요. 네. 그런 아이들은 영재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크면 그냥 평범한 아이로 끝나는데요. 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한 영재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그 인종에 상관없이 대략 5%, 인구의 5%에서 많이 잡은 학자는 15%까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인구의 10%는 영재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각 분야에 각 대해서. 분야에 어떤 예. 분야든지 상관없이 인구의 10%는 대략 영재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네. 10명이면 그중에 한 사람은 영재성이 있는 거죠. 반드시 있어야 돼. 김용민 PD인데요. 예.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아이가 영재성을 어떻게 길러줘야 되느냐. 영재성이 있다고 우리가 판명됐을 때 하는 것들도 우리 조합원이 되시면 제가 프로그램에서 잔뜩 가르쳐드리도록 그렇게 이사님 하겠습니다. 경영토크에서 좀 풀어놓으시지 너무 비싸게 구신다. 조금 예. 팁은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 학교 교육을 거부하고 스스로 올라서는 경우가 영재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환경을 자기가 뚫고 일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5천만이면 벌써 500만이 그런 영재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잘 발굴해서 좋은 환경에서 자기 영재성을 마음껏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재성은 IQ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시험 성적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거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또 영재라고 얘기하면 IQ가 높은 그런 학생들을 또 영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대오해를 하고 있죠. 예. 그런 의미에서 유정식 대표님은 어렸을 때부터 좀 영재란 소리 듣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전혀 듣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포스텍 까는 사람들은 되게 영재 있어요. 아니에요? 네. 저는 IQ 공개할 수 있는데요. IQ가 115밖에 안 됩니다. 영재가 전혀 아니죠. 예. 근데 포항공과대학을 어떻게 가요? 그냥 그때는 뭐 지금처럼 경쟁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제일 재수없어요. 진짜. 자기 IQ 공개하는 사람은 나는 IQ 자체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저도 공개할 몰라요. 수도 없는데 네. 좌우당간 예. 유정식 대표 제가 알기로는요, 그 제임스 왓슨 이중 나선 구조, DNA를 이중 나선 구조로 발표했던 25살에 논문을 발표해서 32살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사람도 IQ가 120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15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 멘사라고 아시죠? 네, 멘사요. 예. 그 사람들이 다 멘사 회원이라고 그러면 우와 이러잖아요. 그렇죠. 뭐 탤런트 중에 누가 뭐 멘사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되고 그러는데 있어 보이고. 그 리처드 파인만이라고 이제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그렇죠. 그 대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이제 멘사 쪽에서 전화가 왔대요. 우리한테 좀 가입을 해달라. 그렇지만 이제 파인만은 내 IQ가 얼마인 줄 알고 전화했느냐. 높은 줄 알았던 거죠. 네. 근데 사실 파인만의 IQ가 125밖에는 안 됐습니다. 근데 125 밖이라고 하지만 사실 125도 되게 높은 편 아니에요? 대표님? 멘사에서 정하면 그보다 더 높을 거요. 그러니까 140 이상이어야 되는 건 아는데 예. 평균적으로 100이 넘어도 평균적으로 그냥 100 조금 넘는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람들의 IQ가. 예,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놀리면서 이야기를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 멘사 사실 우리가 머리가 똑똑하면 사회에 뭔가 기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영재성 말씀하셨는데 영재성은 사실 이제 그 천부적으로 받은 거죠. 받았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자기 만족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좀 꼬집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이제 대학생들이 시국 선언 많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 멘사 같은 데서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머리 좋고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이런데 좀 앞장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쪽 군대 지금 뭐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IQ가 높으냐 낮으냐가 아니라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그리고 거죠. 더불어서 학벌 좋은 것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상관이 거예요. 없어요. 학벌 좋은 놈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망쳤다고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만난 사람들 중에서 영재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예로 들면 그 이동영 작가. 이 작가님. 이 작가. 아, 예.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이 팟캐스트계의 그 유재석이라고 불리는 그분. 팟캐스트계의 정말 유재석 같은. 유재석? 그러면 이는님이신가요? 예, 그런 것 같은데요. 이는님. 예. 그래서 그 이동영 작가는 내가 개인적으로 한 번밖에 못 만났는데 네.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쭉 들었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는 학교 공부를 다 때려 엎었고 그렇죠.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것만 했죠. 하고 싶은 것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은 이동영 작가가 나오거든요. 그러게요. 영재성이 있는 거예요. 영재성은 뭐라고 그랬죠? 어디에 뭔가 미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친 놈인 거죠. 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는 엄마가 저게 커서 뭐가 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막 이랬는데 그렇죠. 뭔가가 되셨어요. 엄청난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그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를 여러 번 만났어요. 근데 이상호 기자도 영재성이 보여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는 길을 자기가 이거 해야 되겠다. MBC 이따위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뛰쳐나와서 정말 고발 뉴스를 저런 식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이게 영재성이 있어야.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왜 가시밭길을 누가 억지로 떠민 것도 아니고 그렇죠. 본인 스스로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싶지만 사실은 당사자들은요. 그렇죠.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살지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죠. 겁니다. 그래서 예. 제가 여러 해직 기자들을 봤는데 이 사람들이 영재성이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을 영재성이 있다고 말하는지 감을 잡으셨죠. 네. 그러니까 뭐 음악이든 미술이든 뭐든 간에 그런 영재성이 있는 사람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똑같습니다. 그 분야에 영재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화장실 청소를 해도 화장실 청소원을 뽑을 때도 그 분야에 영재성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부합한지 아닌지를 이제 알아내는 게 우리 경영자들이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근데 이게 약간 이야기가 영재성으로 이렇게 흘러갔는데요. 야근하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은데. 그래서요. 예. 저희가 그 조금 지난주와는 다른 야근의 차원에서 네. 영재성의 얘기를 좀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노래 한 곡을 듣고 와서 다시 네.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가슴 절절히 공감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야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재성 얘기를 하니까 또 아이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국민TV 라디오 최동석, 유정식의 경영토크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야근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보편적인 평범한 사람들의 야근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은 앞부분에 잠깐 야근이 고통스럽지 않은, 야근이 말 그대로 야근으로 느껴지지 않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깐 해봤어요. 자, 다시 얘기를 좀 돌려서 저희가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만한 야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우리 유정식 대표께서 참 몰입하셔서 네. 미친 영재성을 발휘해서 책을 쓰신 착각하는 CEO라는 책. 예. 이 책을 본인 스스로 광고하기는 좀 낯간지럽다고 하셔서 제가 대신 광고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제가요, 굳이 이 책을 살 필요는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평소에 잘 가시는 도서관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도서관에 이런 책을 좀 구매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빌려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책 구매하는, 요청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도서관에 가셔서 유정식 대표가 쓴 착각하는 CEO 이 책을 좀 구매를 해달라고 많이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도서관 측에서 신규 서적은 많이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려보실 수 있고요.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몰랐던 분들도 이 좋은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제공을 해주시는 거니까 마구마구 신청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직장인들 한번 보시면 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네, 우리 유정식 대표도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의 조합원이시죠? 예, 당연하죠. 예, 처음부터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저기 설립동의자 네. 창립총회 때도 오셨고요. 맞습니다. 네. 예, 저희는 여러분 아시죠? 대놓고 조합원들은 직접 광고를 꽝꽝 때려드립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우선입니다. 예, 조합원 우대 정책 제대로 혜택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쑥스럽네요. 쑥스럽네요. 예. 우리가 방송하는 사람들은 예. 쑥스러우면 안 됩니다. 예, 그렇죠. 좀 뻔뻔해야 되나요? 네, 예. 자 이제 야근 얘기를 또 해볼까요? 예. 아까까지는 이제 야근을 야근으로 느끼지 않은 사람한테 우리가 이제 그 영재성을 발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야근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난번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야근을 하면 우리가 생산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야근하고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야근을 많이 하면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이 정신이 혼미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이제 반윤리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멀쩡한 정신일 때가 네. 거의 없으니까. 예. 그리고 그렇게 야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동료나 상사로부터 좀 이렇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싸가지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수면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모든 일을 접할 때 짜증이라든지 분노감, 그러니까 본인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일단 그런 반응부터 나오고 그게 또 축적이 되다 보면 당연히 비윤리적인 행위도 하고. 그렇죠. 주변 사람들로부터 윤창중 씨가 아마 그게 너무 야근을 많이 해서 설마요. 영재가 아닌데 야근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그 인간 아마 술을 많이 먹어서 술 많이 먹어서 잠을 못 자서 그런 것 같아요. 술을 많이 먹는 바람에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야근은 아니고 술 때문이었다. 예, 이렇게 이제 동료 직원들한테 비협조적이다라는 말도 많이 듣는다고 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 실험에서도 밝혀진 건데요. 학생들한테 이제 잠을 못 잔 상태에서 돈이 걸린 게임을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슬쩍 이제 돈을 훔치는, 그러니까 그렇게 일부러 이렇게 장치를 마련해 놨거든요. 그런 장치를.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실험자들은 다 알고 연구자들은 알고 있었는데 학생들은 슬쩍슬쩍 뭔가 이제 취하려는. 이렇게 비도덕적 행위가 나오는구만. 그렇죠. 점수를 스스로 적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점수를 높게 적는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호사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교대 근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진짜 힘든 직업인 것 같아요. 네. 이 교대 근무 많이 하는데 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 잠을 못 자잖아요. 그 순간에는 이제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네. 이때 이제 환자들하고 동료들한테 못된 행동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라기보다는 사실은 건강하지 못한 몸과 정신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자기 방어 체계 같은 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수면 부족이 이제 채무 상태에서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 빚을 갚는 행동을 그렇게 비윤리적이고 그렇죠. 좀 말하는 정상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근데 또 이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교대 근무하시면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은 아니 우리 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를 이렇게 비윤리적이라고 모자까지 씌워버려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을 비난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일을 하도록 만든 사용자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네.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수면 부족 때문에 감정 고갈이 발생돼서 이런 비윤리적인 행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네. 이제 컨설팅 업체인 KPMG가 이제 좀 흥미로운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인수합병을 많이 기업들이 하지 않습니까? M&A. 예, M&A를 많이 하는데 M&A가 이렇게 사실 성공적인 게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실패하죠. 3분의 2 이상이 실패로 많이 끝나는데요. 이렇게 실패로 끝나는 이유도
잠을 못 자서 그렇다. 네? 예. 아니 너무 생뚱맞은 이유인데요. 아니 예. 이렇게 컨설턴트들이 대개 이런 예. M&A 프로젝트에 투입되면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촉박하게 진행하죠. 왜냐하면 예. 그게 엄청난 이제 컨설팅 피가 이제 좌우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 베이스로 차지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압축해서 하기 위해서 예. 야근을 뭐 밥 먹듯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사결정이 저번에 아마 제가 그 말씀드렸을 거예요. 수면 부족이 되면 알코올 이제 맞아요. 농도. 혈중 농도가 0.1% 수준이 예, 된다. 그러니까 취한 상태하고 똑같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과감하고 지나친 그런 그렇죠. 결정을 할 그렇죠. 수밖에 없죠. 예, 이렇게 이제 야근 문제가 비윤리적인 행동도 많이 야기하고 이 때문에 이제 전략도 실패하게 만드는 임사업병 같은 전략도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아니 그렇죠. 그냥 저는 야근이요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어떤 그런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게 단순히 왜 우리를 괴롭혀 이 차원이 아니라 가져오는 결과들이 너무 엄청난데요. 너무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CEO들이 요즘에 이제 윤리 경영이다 이렇게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 하려면 뭐 여러 가지 규정을 많이 만들어요. 이거 하지 말아라. 뭐 접대하지 말아라. 뭐 10만 원 이상은 신고를 해라. 뭐 이런 식의 규정을 많이 만드는데 그런 거 만들 필요 없습니다. 직원들한테 많이 잠을 자게 야근하지 못하도록 만들면 그렇죠. 되는 것이죠. 항상 깨끗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도록 맑은 네. 정신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예. 이제 육체 노동이든 정신 노동이든 야근은 기업의 경영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쓸데없는 일을 제고해주면 야근을 안 하고 맑은 정신 상태를 누릴 만큼의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쓸데없는 일의 대부분은 그러면 어디서 나오느냐, 기업에서. 이제 이게 문제잖아요. 네. 우리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야근을 해야 할 정도로 일이 많냐고요. 모든 많으냐. 노동자들이 다.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가 노동 시간이 그 OECD 국가에 비해서 그 높은 수준에 있는 나라들에 비해서 거의 100일을 우리가 더 하잖아요. 지난번에 네. 한번 따져봤죠. 네. 지난번에 따져봤더니 한 5개월까지도 많이 일하는 네. 것처럼. 그렇죠. 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를 제가 오래전서부터 심사숙고해서 조사한 게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시리즈로 경영토크에서 한번 다루고 싶은데요. 이제 오늘은 그 만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일제의 잔재인 품위제도에 의해서 똑같은 일을 아래로부터 위까지 올라가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반복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제도의 해악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 내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품위제도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품위제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우리 나는 조합원이다. 네. 이때 문희정 선생하고 약간 얘기를 맛만 했었죠. 이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맛만 봤는데도 많은 청취자분들이요. 굉장히 호응이요. 격렬했어요. 왜 우리가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고 생산성은 적은데 야근까지 하면서 이런 난리를 지르냐. 이게 서영석 이사의 용어로 하면 지랄 발광이냐. 나도 여기 가서 배웠어. 서영석 이사 용어 지랄 발광이냐. 아우 참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데 어머님이 걱정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조선시대의 의사결정 메커니즘하고 현재 우리가 하는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조사했습니다. 네. 근데 조선시대에는 그냥 품위에 의한 의사결정이 아니었어요. 상당히 민주화된 의사결정 메커니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이제 상세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현재 하는 의사결정 제도는 일본에서 온 의사결정 제도인데 우리 식민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유산입니다. 그 품위가 원래 그럼 일본식 한자. 일본식 한자어죠. 그 예. 링키 세이도라는 그 품위제도, 링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도 링키라고 써요. 링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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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품위라는 말이 링키인데 이게 이제 언제 그렇게 됐냐면 한 200년, 300년 전에 그 에도 막부가 지금 동경, 그게 에도가 지금 동경이거든요. 네. 그 동경에 그 섰을 때 그때 이제 그 막부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저 밑에 말단에다가 의사결정하도록 해주고 그것이 계급을 타고 올라와서 자기한테 보고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맨 말단에서 일어나고 그것을 윗사람에게 어찌하오리까 하고 물어보고 품위한다는 말이 윗사람에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물어보는 방식으로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일본의 사회는 굳어진 거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이 일본 사람들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보면 기기묘묘하단 말이야 이게. 아니 왜 저렇게 하지 저 사람들은? 근데 보니까 이상하니까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upward referral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상향 위로 떠넘기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책임을 떠넘기는 건가요? 그렇죠. 의사결정의 책임을 아랫사람이 지는 게 아니라 다 윗사람으로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윗사람은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다 책임을 밑으로 떠넘기기 위해서 했었던 제도인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시스템이 됐죠. 네, 그러니까 품위 제도 하면 머릿속에 언뜻 그려지지 않는 분들은 결제 서류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제 서류라고 떡하니 찍힌 그 판이 있고요.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서류가 들어가는데요. 사인이 들어가 있죠. 사인이 쫙 있어요. 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과장, 차장, 부장,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사인 칸이 채워지는데 문제는 한 번에 그게 올라가느냐 절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계속 하는 기본적으로 서너 번 왔다 갔다 하죠. 서너 번이요. 예, 올라가면 일단 이거 고쳐 저거 고쳐.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건데 왜 줄을 이렇게 맞췄어? 글자 크기는 왜 이렇게 했니? 그렇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계속 속된 표현으로 빠꾸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네. 프린트를 꼭 해서 가져와서 해야 되죠. 그 종이 낭비하며 예. 시간 낭비하며 내가 회사에 와서 지금 표 그리기 하고 있을 때냐고 이 생각이 든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서양과는 완전히 다른 이런 일제의 잔재인 품위제도에 의해서 품위서를 써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걸 결제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얘기를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원래 회사에서는 그 서류를 잘 작성하는 게 유능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잘 배워야 된다라고 아마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회사, 그러니까 뭐 서양의 다른 회사들도 회사에서는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절대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어떤 분들도 품위제도에 대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왜냐하면 이제 밑에 있는 직원들이 잘못된 결정을 할까봐 우리 게이트키핑 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여러 번 단계를 거치면서 리스크를 줄인다. 이런 이제 순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던데요. 근데 굉장히 이상적인 말인 게요. 네. 실제 사무 현장에서는 그렇게 잘못된 걸 할까봐 그 상사가 잡아주는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표 그리고 오탈자. 네, 그래서 정말 밑에서 직원들끼리 모여서 상사 욕을 어떻게 하냐면 저 상사 약간 변태 같다고. 저 별 이상한데 집착한다고. 글자 크기에 집착하고 그다음에 표에 집착하고 그런다고.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예,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품위제도의 가장 큰 이제 그 핵심적인 문제는 네. 뭐냐면 위로 올라갈수록 무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면 밑에다 다 일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일 안 해도 돼요. 사인만 하면 되죠. 자기가 밑에서 시켜서 가져온 것이 마음에 들면 사인하고 마음에 안 들면 바꾸시키면 돼요.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네.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도 자기가 실력을 쌓거나 자기가 말하자면 그 의사결정을 위한 자기의 역량이 개발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위로 올라갈 때 우리 어떻게 올라가요? 윗사람한테 잘 보이면 되거든요. 윗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돼요. 그리고 아랫사람이 한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한 것으로 공을 다 차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상사니까. 지금 이 방송 들으면서 맞아요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이 것 제도가 같아요. 우리나라를 이 꼴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공무원 똑같습니다. 제가 한국은행 있을 때 국정감사를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높으신 분들이 다 국회에 불려가요. 그러면 따라가면 한 부대가 따라갑니다. 아유, 공무원들 국정조사 기간이 너무 싫으시다면서요. 그렇게 고생하신다고. 고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 국장, 무슨 차관, 또 장관 이런 사람들 나가면 모르거든. 모르죠. 뭘 질문해도 내용을 파악이 안 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무자가 계속 기속말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가서 대기하는 게 대기. 어떤 질문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복도에 쭈루룩 앉아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예. 아스팔트에 쭉 앉아있는 거야. 무슨 피난민처럼 앉아있어요. 나도 거기 가서 여러 번 앉아봤다고. 그 아스팔트에. 아스팔트요? 그 아스팔트도 복도도 아니고? 아니, 아스팔트가 그 시멘트, 아니라 뭐야. 시멘트 그래. 바다. 말을 잘못했다. 예.
그 시멘트 바닥에 앉아 있는 거야. 서 있을 수가 없잖아,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란 말이에요, 이 제도가. 그러니까 무능해도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 뭐 하긴 뭐 대통령도 무능해도 우리나라는 드는 나라니까 뭐 말할 게 없죠. 네. 뭐 토론을 해도 토론 하나 제대로 했어요. 뭐 진짜 이게 뭐 어떻게 말로 할 수 없어요, 이게. 그렇게 무능한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이미지 씌워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정식으로 내공을 드러내놓고 자기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품위제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무능한 상사들이 꼭 이제 퇴근할 때 되면 내일 아침까지 뭐 해놔라. 해놔라 그러는 이렇게 거야. 뭐 자기는 퇴근하면서 금요일 날 저녁 때 퇴근하면서 월요일 아침에 좀 보자. 이렇게 해서도 휴일 날 나오게 만들고. 그렇죠. 그러죠. 그러니까 야근이 밥 먹듯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우리 사회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혁신해야 된다는 거죠. 품위 제도까지 나왔네요. 예. 예, 여러 가지가 다 연관이 돼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의사결정하냐 이게 궁금할 텐데 이 품위제도에 관해서는 우리가 시리즈로 한번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1998년이죠. 나도 책 자랑 한번 해야 되겠다. 1998년도 지금은 뭐 절판됐으니까 그때 똑똑한 자들의 멍청한 짓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목 그 이사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섹시한데요? 많이 팔렸습니다. 당시. 그래서 똑똑한 자들이 왜 멍청한 짓을 하나. 그러니까 행정고시를 보고 정부로 들어간 사람 행정고시 붙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의사결정하는 거 보면 진짜 우리 그 서영석 이사 표현대로 하면 병신 같은 결정을 하거든요. 야, 내 표현대로 하면 등신 같은 결정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똑똑한 자들의 멍청한 짓이라는 이 책을 썼어요. 그때 거기서 품위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이게 어디서 온 건지 그런 유래까지 잘 설명해 놨습니다. 이제 제가 이 책을 언젠가 시간 나면 개정판으로 내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책임하에 의사결정을 하는데 합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료들과 반드시 합의해서 의사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력이 없으면 합의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상사와 부하 사이에 합의하는 게 아니고 같은 이 의사결정의 수혜자들, 이해관계인들이 함께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공이 있는 사람이 그 합의 과정을 주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공이 없으면 거기서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아는 게 없고 그럼요. 나설 수가 없으니까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합의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되면 그 힘이 그 합의된 의사결정은 힘을 가져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기로 한 거니까. 그게 굉장히 생산성을 높이는 거죠. 네, 언뜻 들었을 때는 참 이상적인 말이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실제 실무 현장에서 과연 그 합의를 이끌어낼 정도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생각만큼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요. 합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지시를 내리고 그냥 그 지시에 순종하는 것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나서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그 합의에 모두 다 함께 동참을 하는 것 그 문화 자체가 굉장히 낯설다는 거죠. 네. 저 어렸을 때 이제 우리가 그 엄마들이 다 이제 공부라든지 다 주도를 해주고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이 해주시고, 네, 선생님이 해주고 학원도 다니면서 그렇죠. 학원 선생님이 해주시고, 쪽집게 과외를 받고 모든 걸 다 해주니까 직장에서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율성이 없는 상태죠. 그래 직장에서 계층 구조를 다 만들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올라가듯이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다 말하자면 품위제도에 부합하는 조직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화된 조직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계층 구조는 민주주의의 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같이 일하는 동료들끼리 합의하는 문화를 우리 사회에 빨리 정착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유정치 대표가 경영의 민주화 이것이 야근과 관련이 깊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그 얘기입니다. 경영이 민주화돼야 야근이 근본적으로 줄어들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의사결정은 그 일을 잘 많이 해본 사람, 많이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의사결정을 해주고 윗사람은
틀린 의사결정을 할 때만 개입을 해서 그렇죠. 조정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맞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네. 문희정의 낭만음악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그 프로그램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제작하고 진행하는 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 느닷없이 최동석 이사님이 그 방송은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제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황당하고 뻥찌는 거죠. 네. 아니 이사님은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간섭을 하세요? 한데 사실은요 저희는 전혀 그런 간섭을 안 하시거든요. 내가 이미자의 노래를 좋아하니까 이미자 노래를 틀어라 이렇게. 예, 안 틀죠. 이사님도 똑같은 그냥 신청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겠죠. 예. 그래요. 이제 품위제도는 뭐 이런 정도로 예. 이 만만 알려드리고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세하게 우리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땅의 품위제도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얘기를 해야겠죠. 예. 그래서 품위제도 때문에 지금 장차관들, 국무위원들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들이 점점 무능한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그래서 멍청한 의사결정을 계속하고 있다. 이 점만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품위제도 때문에 쓸데없는 품위제도 때문에 야근이 늘어난다. 사실은 필요 없는 야근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예, 뭐 이렇게 우리가 야근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야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승진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럴 것 같아요. 인지상정이라고 내가 직장 상사인데요. 후배들이 있어요. 이제 두 명이 똑같이 있는데 한 놈은 정시만 되면 퇴근을 해버리고 한 놈은 그래도 끝까지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더 이쁘겠어? 누가 더 이쁘겠어요? 이사님 누가 더 이뻐요? 오래 남아 있는 놈이 더 이쁘겠죠. 겉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직장에서 그 승진을 잘 하는 친구들을 보면 물론 뭐 기본적으로 일을 좀 잘했겠지만 똑같은 조건이라면 상사들한테 단순하게 얼마나 눈에 잘 띄느냐. 예, 상사가 휴일날 할 일 없어서 회사 나왔는데 딱 이제 거기 있으면 웬일이야. 예, 굉장히 이뻐 보이는 거죠. 네. 그 친구는 이제 에어컨 바람 쐬려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런 또 이득을 얻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눈도장 효과라 하는데. 예.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충성심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야근이고 휴일 근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야근을 해야 된다. 뭐 그 시간에 놀더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인식이 많죠. 그래요. 일종의 역선택이네요. 네. 네. 그래서 충성심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선택이 바로 야근이라는 말인데요. 그 계층을 만들어 놓고 승진시키거나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려고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서 충성심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도장 효과를 얻어야 되니까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수단이 뭐냐? 충성심을 발휘하는 야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네. 그래서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는 것을 사람들은 그 충성심을 보이는 것으로 해서 야근하는 척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계층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일정 근무 기간이 지나면 승진을 당근으로 내걸고 상사는 그 평가 권한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한다는 발상이야말로 비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미국 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미국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스몰 런치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이제 밥을 먹으러 점심 먹으러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샌드위치 먹으면서 일을 하거든요. 전혀 이제 화장실 가는 시간만 빼고는 하루에 9시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미국 요구 말을 하지만 생산성이 우리보다 높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미루는 습관이라든지 일을 뭐 설렁설렁 한다든지 이런 습관을 좀 버리는 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워밍업 한다고 일하기 전에 뭐 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도 줄여야지만 야근을 줄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서 굉장히 행복한데 두 분은 고통스럽다고 하셨으니까 얼른 방송 끝내시고 야근에서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자, 최동석, 유정식의 경영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